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좀 넉넉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생에서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도박은 과정 의미 없어. 결과만 중요하다고. 도박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도박해서 쉽게 한 건 하려고만 한다고. 근데 시험 공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으면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게 시험 공부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항상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 공부라고 해서 공부는 뭐냐면 책 읽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처음에는 11월 달에 오셨을 때는 민법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쭉 가르쳐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쭉 책을 읽다 보거나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한 70%가 아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뭔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실에 앉아있으면 공부라고 생각해. 독서실에 앉아서 밑줄 긋고 동영상 듣고 그러면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동영상을 듣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빨리 암기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거든. 아, 교수들이 이렇게 나보다 더 빨리 암기시켜 주는구나. 또는 잊어먹으니까 자꾸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 수단인데 어쨌든 책을 볼 때는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노트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유튜브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다른 걸 얘기 안 해. 뭐 자기들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이 있는데 가장 빼놓지 않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자기 정리를 하라. 그런 뜻이야. 이게.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뭔지. 그 어제 토요일 날에도 계산 문제 풀어지 않았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또 할 수 없으면 못하고 포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옵니다. 가르쳐 주거든. 찍어서. 그럼 그거 틀림없이 나오거든. 그 틀림없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했느냐 못했느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어떤 역할밖에 할 수 없느냐면 좀 편하게 가르쳐서 쉽게 가르친다고 나름대로 강사들은 얘기하거든. 나름대로 지가 다 잘 가르친다고 해. 그렇게 노력은 하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어떤 습득 과정은 여러분들 몫이라고요. 그래서 가르쳐드리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잘 아는 부분이 뭔지 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부분 안 해도 되잖아. 공부를 할 때. 그걸 꼭 지금부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물권법 강의 나갑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요약집 3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물권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민법에서 물권법. 그럼 민법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를 배운다 이렇게 말할 때 재산권이 뭐냐 그러면 뭔지 몰라 지금도 두 개 있는 거 기억하라 그러면 그냥 가르쳐주면 또 가르쳐주는가 보다 하고 큰 병이 들어있어 이렇게. 재산권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지. 재산권에 뭐뭐 다시 물권 채권 두 개 있다고 이렇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구성 요소가 사회라는 공간은 구성 요소가 사람하고 물건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 중에서만 말한다면 채권이라는 것이라고. 재산권 중에서. 그래서 물권의 채권과 변동 원인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 한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데 오늘은
이제 이 재산권 중에서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를 배우는 거예요. 물권 변동 원인. 그럼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시기는, 법률 행위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기는 시기라고 말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냥 법률에 규정된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등기했을 때 권리 변동이 생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배울 거라고. 그 다음에 재산권의 공통된 효력이, 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하고, 물권법에서 특히 많이 요구되는 게 처분, 양도할 수 있냐 없냐, 양도하는데 동의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양도 효력으로서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주로 물어봐요. 제일 머리 아프지 이게. 채권자 대유 행사할 수 있고, 포기, 우리 포기 오면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유치권 포기 특약은 미리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저당권 포기 특약은 유효냐 무효냐, 맨 이런 거 배운다고요. 포기. 그러니까 포기도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등기해야지, 이런 것들. 여기에 포기도, 소유권 포기는 우리 유재석이 소포는 상대방 없다고 막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공통적이니까 이해하시고, 맨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는 게 물권의 침해 시 3대 구제수단, 물권. 그래서 물권의 침해 시 3대 구제수단이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우리는 사람과 물건 간에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없거든, 사람과 물건 간에는. 근데 사람과 물건 간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했다면 그건 계약상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런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물권법에서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물청이에요. 소멸시에 걸리냐 안 걸리냐, 물청은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맨 그런 것만 물어봐. 소멸시에 걸리냐 안 걸리냐,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속이 가능하냐 안 하냐, 채권자가 대유하냐 못하냐, 물청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어디 물어보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겠어, 임의 규정이겠어, 통밥으로.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만 이런 거니까 사회질서, 그 동네 전체를 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침해자와 침해당한 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임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임의 규정이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은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면 감이 오거든, 조금씩. 자, 이런 것들. 자, 이거 본다.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무슨 짓 할 수 있었어? 그럼 이제 오늘 물부서 이제 또 배울 거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물권 총칙에서는 36페이지 봤더니 이 우리 물권법 첫 조문에, 첫 조문이 185조인데 뭐라고 됐냐면, 물권은 이렇게 돼 있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물권은, 여러분들 책에 한번 읽어보셔. 그 위에 밑에 양가로 1번, 물권 법정 뒤에 동그라미 1번에다가 한번 읽어본다. 물권은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이렇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여기서 임의로 이 말이 당사자가 합의로 그런 뜻이야.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창설하다는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창설하다. 만들자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여기서 하나님 나오면 안 되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럼 여기는 당사자가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러면 창설하다 주어가 있을 거고, 그 대상이 있을 거라고. 주어. 창설하다가 동사야, 동사. 그럼 여기에 목적어가 있을 거라고, 목적어. 이 문맥에서 목적어가 뭐겠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삼형식 있잖아. 문맥에서 목적어가 뭐겠어? 한번 찾아보자고. 목적어. 물권이잖아, 여기 목적어가. 그리고 창설하다는 동사이고, 그리고 by, 수단이야, 이건. by, law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하지 못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뭐냐면 물권인데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권은 임의로 만들어들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물권은 물권의 종류도 임의로 못 만들고 물권의 내용도 법률에 규정된 거 이외에는 만들 수 없다 그런 뜻이야. 조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맨날 공법에서 배우잖아.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무슨 명령도 있고 이렇게 자치법규도 있고 이 법률은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르쳐 국회.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나 이런 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뭐냐면 그냥 기업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이야. 그리고 명령과 규칙은 포함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해봐. 작년도 문제 나온 거 풀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을 말한다. 여기에 대통령령이 명령이나 뭐 자치법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냥 알면 돼. 그냥 국회가 만든 법만 말한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관습법에 의해서 여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3개를 외워야 돼. 밑에 한번 봐. 밑에 박스에 물권의 종류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3개 있지. 그거 외우시라고 다 같이. 분양지, 그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법정지상권 3개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3개 외우는 것이 무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다. 이 창설하지 못하다의 대상이 물권인데 여기서 물권은 뭘 가리키냐면 물권의 종류만 물권의 내용도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을 못 만든다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가 8개가 있고 여기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3개 외워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모두도 몰라도 되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가등기 담보권은 물권이야. 이거 가등기 담보권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물권의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 2개가 있으면 안 돼.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권이 2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물권의 내용 중에 일물일권주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야. 근데 이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권은 1개 있어야 되지만 양립할 수 있는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2개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저당권은 토지에 2개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토지 일부에 토지 일부 저당권 이 토지 1개에 요만큼만 저당권이 있을 수는 없어.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므로 전부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물일권주 2번으로 내려와서 2번에 1번에 일부에 밑줄 긋고 소조 없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외우고 가. 자, 외워본다.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래서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고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나오면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거 막 외울 것도 없어. 일부에 자 외워본다.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을 보는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여기 이거야. 이 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이 갑은 여기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갑이 소유자. 근데 이 토지는 갑의 소유이지만 등기부에 갑의 땅으로 돼 있는데 갑의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무단으로 등기해놓고 병에게 파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때 이 실제로는 갑의 땅인데 갑의 아들 A가 자기 이름으로 무단으로 등기해놓고는 이렇게 을에게 목적물을 넘겨줘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기 땅인 것으로 해서. 그럼 이때 이 을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야,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단점유자라고 불러. 무단점유자.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를 무단점유자라고 그래. 그럼 소유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분권이다 이런 말도 써. 분권. 여러분들 그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26페이지 물권의 종류에는 어떻게 구별했냐면 거기에 그냥 요약집바 36페이지 물권의 종류는 그냥 어떤 물건은 사실상 여기 봐라. 이 토지에 대해서 먼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물건을 이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권이라고 불러. 본권. 그런데 이 갑의 땅을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들어봐 그냥.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버틸 수가 없지. 그래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점유를 무단 점유라고 하는데 그런 무단 점유를 다 그냥 점유자라고 부른다고. 점유자. 그럼 어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도 점유자야.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물권을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에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 소유자는 자기가 꼭 사용, 수익하지 않고 남에게 토지를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을 빌려 쓰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빌려 쓰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물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한물권이라고 불러. 거기에 다시 한번 제한물권. 나봐. 쓰지 마라. 제한물권은 본권이요 아니요? 본권이야. 제한물권은 그냥. 소유권은 본권이요 아니요? 제한물권은 본권이야. 근데 갑의 땅 을이 이렇게 빌려주었대. 갑이 소유하는 땅 을에게 임대해 주었어. 그럼 을은 임대해 주었다면 을은 본권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있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를 다 본권이라고 그래. 갑이 을에게 임대해 주었다면 임대 기간 동안에는 내놓으셔 못하잖아. 그래서 임차권도 본권이야. 근데 물권은 아니지. 우리가 물권 중에서만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유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능을 빌려 쓰는 물권이 용익물권이야. 그냥 용익이야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지상권도 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 용도에 쫓아서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여기는 다 위하여 오는 권리야. 다시 한번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권리가 용익물권이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냥 이것들은 이런 권리라니까. 소유자가 네가 소유자가 이렇게 얘기해. 담보물권자야.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거나 인정받을 권리가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담보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민법에서는 채무이행 확보수단이야. 채무이행 확보수단. 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인수 확보수단.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이행 안 하면 담보물권자는 남의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갈 수 있는 권리라니까. 그러므로 담보물권자들은 이 땅을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개인적으로 막 팔아? 경매에? 아니 다른데 경매. 처벌하는 경매는 있어. 국가가 개입하여 경매. 이 사람들은 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뭐냐면 다 경쟁매매. 경쟁매매를 통해서 파는 게 경매야. 근데 경매는 다른다 사경매. 우리 저 수산시장에서 자 맞습니다. 이거 살 사람 얼마냐고 막 하잖아. 그래서 사경매라고 하고 국가기관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공경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담보물권자는 경매는 해 못해. 하지.
그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 있냐고 없냐고만 한번 생각해봐. 있어 없어? 있어. 원칙은 공경례해야 되지만 유치권자는 꼭 그것을 경례해야 돼. 지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처분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에서 개인적으로 지가 가질 수도 있잖아. 이런 걸 유치권자는 간편한 변제라고 해서 바가지 간이변제. 어디 이제 유치권자에게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 없어? 그 말만 해봐. 있어 없어? 뭐 생각나잖아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물어봐보면 틀려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저당권자는 개인적으로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것이 참 어째서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나 모르겠네. 다 같이 개인적으로 팔기로 특약을 그것을 잘 한번 보자. 그 뒤에 가보면 또 자꾸 여러분 짜증내니까 내가 보기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냥 놀다가 졸기 위해서 온 거 아니거든. 그냥 들키면 짜증내지 말어. 78페이지 한번 펴보자. 빨리 펴봐. 78페이지에 맨 위에 2번에 15번 저당권의 실행이 나온다. 빨리 펴봐 한번. 그 풀 게 없으면 빨리 침 묻혀서 패. 한번 읽어보자. 저당권은 시작. 그 유저당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 유저당. 이게 유저당이 사적으로 처분하는 걸 유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직 책도 안 읽어보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밑줄 안 그어. 내가 왜 안 그어주냐면 그어줘봐야 뭐야? 그어줘도 모르는 놈을.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해봐. 담보물권자들은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하려거든 공적 수단을 통해서 처분해야 돼. 공적 수단. 이걸 공적 실행이라고 그래.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는 걸 사적 실행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사적 실행이 안 되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다 쓴다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다가 변제기에 채무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실행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을 유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저당. 유저당은 사적 실행 특약. 여기 써봐. 이게 사적 실행 특약. 그러면 저당권은 사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어 없어요? 그래 계약서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넣으면 돼. 이렇게. 자, 어쨌든 다른 거 볼 게 없고, 소유권자, 지상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지역권은, 전세권은, 무단 점유자는 본권이 아니요. 이제 이해했나? 근데 이 땅을 무단 점유하는지 지상권자로서 점유하는지 등기부 열어봐야 되잖아. 근데 등기부 열어봤어도 그것이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크게 민법은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말고,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말고,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야, 점유자에게. 그 다음에 본권 중에서도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로 하지 않는 물건이야. 점유로 하지 않는 물건. 그래서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빌려 쓴 물건은 용익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지역 전세권은 용익물건이라고 불러.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무슨 물건이라고 하고, 담보물건. 그리고 요건 결국은 소유권의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건은 한 개밖에 없는데, 소유권 한 개밖에 없는데 그냥 기능별로 분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소유권 한 개밖에 없어, 토지는. 그래서 우리는 맨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 X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넘어가느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쓰고 있으면, 지금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잖아, 지금. 쓰고 있으면. 근데 갑의 아들이 각종 소리를 위조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위조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점유는 하지 않지. 병이 점유하니까. 그리고 병이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토지 점유는 갑이 하는 거예요, 병이 하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지. 그럼 병은 본권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아, 잘 들어. 아버지 땅을, 우리 제삿날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제삿날 아들과 아버지가 아버지 술 잔뜩 취한 상태에서 땅을 사. 근데 제때 사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 아니야. 무효. 그리고 병에게 팔아서 병이 점유해. 그러면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샀으니까 병이 점유하는 거 무효 점유라니까. 답이 내더라 그러면 내해야 돼. 무식하면 버티겠지. 이 사건을 좀 기억해봐. 아버지 땅인데 큰아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 해놓고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술 잔뜩 취했는데 제 앞으로 등기 해놓고 병에게 넘겨줘버려. 아버지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밖에 안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이 병이 여기다가 팻말 다 쳐놓고 지 것이 그냥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병의 점유는 본권 있는 점유다, 본권 없는 점유다. 무단 점유 아니요. 이 무단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점유를 다 무단 점유라고 그래. 한번 읽어본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승낙 또는 동의 없이 하는 점유를 다 불법 점유, 무단 점유라고 한다고. 그러므로 병의 점유는 무단 점유 아니야. 그래서 갑이 병에게 물건 소유권 침해당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병에게 물건 내놓으셔겠지? 그럼 내놔야 돼. 버텨야 돼. 버틸 수 있는 자격을 본권이라고 그래. 이 사람 본권이 없어. 근데 이 을은 병에 매수했으니까 지가 본권이 있는 줄 알았잖아. 근데 본권 없는데 본권이 있는 줄 안 점유자를 다 선의 점유자. 이제 또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있는 줄 알았대. 왜? 이 을의 등기를 믿었거든. 믿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해서 20년 지나버리잖아. 몇 년? 그러니까 이 병이 갑의 땅을 매수해서 점유할 때는 아, 내가 소유자구나 의식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지금 등기가 무효인 줄 몰라, 요놈은. 아버지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팔기는 팔았지. 제정신으로 술 취해서. 그래, 가물가물해서 파는 거예요. 녹음 보니까는 판다, 이렇게 있어. 녹음 보니까. 휴대폰 보니까. 판 거요, 안 판 거요? 근데 제정신이야, 술 취해서 한 거예요. 그럼 서류도 아버지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 무사 통과요. 서류 위조해서. 병에 등기해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사실은 1번에서 2번에서 병에게 넘어갔어, 지금. 그럼 병이 점유할 때는, 아, 내 것이구나 하는 의사가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 소유 의사라고 하고, 이거 자주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자, 읽어보다. 등기부 취득시효.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났어. 20년 지난 거예요. 등기 안 된 상태에서 20년 지났어.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서 20년. 그럼 20년 지난 후에 소유자는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놔야 돼. 버텨야 돼. 이때는 본권이 되는 거예요, 또. 따라서 20년 지나면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로서 이제 본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시효 완성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20년 지난 후에는 이 사람은 무단 점유자는 이제는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요. 적법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소유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부선 행사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셔? 앞으로 이걸 배울 거라고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본권 있냐 없냐에서 36페이지 물권의 종류를 보면 자, 이제 본다. 용익 물권은 본권자다. 비본권자다. 그래, 본권자요. 무단 점유자는 본권자야, 본권 없는 자요. 근데 무단 점유자라도 본권 있는 줄 알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무단 점유자라도 본권 있다고 판단한 사람. 선의 점유자라고 그래. 본권이 없다는 거 알면서는 점유를. 악의 점유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아, 내 물건이구나. 소유의 의사를 갖고 하는 점유를 따른다. 자주점유. 매수했어. 매수했다고. 그래서 매수했으므로 지 것인 줄 알았지. 근데 실제로는 지 것이요.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 지금. 지가 아무리 율로부터 매수했어도 우리는 법률행위 배웠잖아. 처분권이 없는 자가 등기해서도 무효라고 이렇게. 처분권이 없는 자가. 선의의 제3자? 술 먹었는데 선의의 제3자가 나오면 안 되지. 정 나와도 다 권리 취득 못해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무효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절대적이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 정리해보자. 분권자다 아니다. 어디 저당권은 분권자야 아니요. 유치권은 점유권은 분권 있느냐 없느냐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그냥 무단 점유자에게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점유자니까 점유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개념 아셨지? 소유자는 분권자야 아니야?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빌려 쓴 사람은 다 분권자. 임차인도 분권자, 이렇게 사용차인도 분권자, 다 분권자라고. 근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분권자이지만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요거 이거 애워 이렇게 머릿속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분권이 있기는 하지만 비점유자다 이렇게. 아셨나? 비점유자. 자, 그렇게 하시고 38페이지 한 장 넘겨서 이제 물권 변동 시기 이런 것들, 물권 변동 시기를 배우는데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생기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등기했을 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때. 그래서 의사표시 안 들어가 있으면 등기했을 때가 아니라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때이므로 다 읽어봐야 되고 법률의 규정은 상속법도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도 읽어봐야 되고 토지수용법도 읽어봐야 되고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어디 그럼 수용되면 언제 토지가 수용되었대? 토지가 수용되면 언제 물권 변동이 생겨? 응? 아 물어보자 어디. 정민이. 응. 토지가 수용되면 언제 물권 변동 생겨? 모르지? 근데 90점씩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재결 수용도 있고 협의 수용도 있고 그래. 근데 우리는 협의 수용이냐 재결 수용이냐도 가르쳐주면 머리가 뻐개지니까 아주 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수용되면 등기했을 때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협의 수용은 협의에서 정해진 때, 재결 수용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보상금을 다 받았을 때 이런 건데 안 읽어보면 왜 가르쳐줘도 이거 읽어줘야 뭐 틀릴 텐데 그냥 수용되면 수용법에서 등기 안 해도 된 때다 이것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그 39페이지에 물권 변동의 원인과 시기 및 등기 요부 나오지? 요건 별표 넣으시고 이것은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가야 돼. 반드시. 왜? 이건 50% 확률을 갖고 있는 문제야, 이거. 그러면 50% 확률이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나 적어도 32회 때까지 20번은 나왔어요. 이게 20번. 그러니까 20번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앞으로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경우를 골라라. 요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만약에 나와서 틀리잖아. 그럼 여러분들 잘 보셔. 그건 반드시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 본의 아닌데 그걸 틀려. 그래서 여기 보자.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와 등기 요배 시기. 이게 시기를 물어봐. 그래서 시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아까 요 수용에 있지 수용 이런 것만 가끔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 이 수용에는 재결 수용도 있고 협의 수용도 있다. 그것도 알지도 말아. 나나 좀 알고 말 테니까. 특강 할 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생긴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 없는 경우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 그럼 여기 법률행위는 원칙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게 외워버려. 취소, 해제. 두 개만 외워. 취소, 해제만 이렇게. 해제.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원칙은 안 해도 돼. 원칙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근데 등기해야 되는 게 여기 우리 외워버려. 취득시효 완성자. 요거 하나만 외워. 취득시효 완성자를 시환이라고 외웠다고. 다시 시환이. 취득, 여러분 몇 번에 있어? 거기 그게 그 3번이야. 왼쪽에 3번. 왼쪽에 3번에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나? 거기에는 거기다가 시효 완성자를 우리는 시환이 이렇게 약속했던 거죠. 시효 완성자를. 여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라니까. 법률 행위자와 의사표시 헌자와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이렇게 두 개만 외워. 다시 한번 의사표시 한자, 시효 완성자, 등기해야 이렇게만 외워. 두 개만 외우라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 이제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거 상속이나 수용이나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이 있어도 형성 판결은 우리는 형성이다 그 말은 즉시 의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판결에는 최종 확정 판결이야. 이게 확정 판결 중에는 형성 판결도 있고 이행 판결도 있고 확인 판결이 있어. 다시 한번 외워봐요.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이 판결의 종류에도 3개가 있는데 외울 것도 없이 우리는 형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형성적 효력이다 그러면 한 3일 후에 생기는 거예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다 형성 그러면 즉시야 이게. 그 판결 중에서도 형성 판결이 떨어지면 즉시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 중에서도. 그러나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판결에 확인 판결인지 이행 판결인지 형성 판결인지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구별 못해.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 시험에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 그냥 형성이다 그 말은 나 한 말 떠다 외워놓고 형성이다 이것은 즉시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말소 등기 인용 판결 3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 1개만 물어봐. 다시 해. 우리 공유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공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낸다고 이게. 뭐 사회행위 취소 판결 그건 채권자 취소 판결에서 채권법에서는 안 나와. 그건 형성 판결이지만. 그래서 형성 판결 중에서 1개 딱 나오는 게 다 같이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판사가 너 이렇게 분할하라 명령 떨어지잖아. 그냥 그렇게 등기 없어도 분할이 된 셈이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측량해서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 떨어지면 즉시 소유권 취득해버려. 단독 소유권이. 어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했을 때 단독 소유자가 돼. 판결 시에 단독 소유자가 돼. 그래 판결 시에. 그래서 형성 판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것은 등기 없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얘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하나 외우면 돼. 그 다음에 경매는 이제 다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자. 형성 판결이나 또 별짓 내가 다른데 동영상 보니까 나도 동영상 보니까 이거 하나 외웠어. 한 달 동안 찾아 준 거. 그래서 다른 데 형수가 상경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요거 하나. 그러니까 형수가 상경해서 나는 여기다가 더해. 아까 형수가 상경해서 취했다. 그러면 취했는데 어떻게 등기하냐고.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다.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요거 2개를 꼭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형수님이 상경해서 형수가 상경해서 취했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 없이도 이렇게 외워봐. 하나. 그럼 2개만 외우자. 다 같이 의사표시 한자, 시효 완성자. 이건 등기해야 돼. 의사표시 한자와 시효 완성자는. 이건 등기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다음에 형수가 상경해서 취한 경우는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그 2개 외워놓고 더 추가시키려고는 더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가르쳐 드렸어.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셔.
이제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청구하냐 채권자가 청구하냐에 따라서 시험에 이제 두 번째로 물권법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항상 괴롭히는 게 여러분들 그 6번의 등기 청구권이야. 등기 청구권. 그러면 여기 보자. 이제 뭐라고 됐냐면 여러분들 요약집 그 38쪽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냐면 등기 청구권이 그 요약집 한번 읽어보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노인한 한번 읽어본다. 시작. 그렇게 쓰여 있죠? 내가 사실은 오늘 이걸로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걸로. 응? 요걸로 않고 자꾸 이걸로 했더니 작년보다 실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예년보다. 자꾸 칠판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앉아있으면 하도 봤으니까 아, 저 대목에서 나도 다 아는 줄 알아. 근데 조문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됐냐면 한번 다시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여기 봐. 우리는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게 매매야. 매매. 매매계약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매매만 있어서 등기하여야. 등기해야 이때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와 등기 사이에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았어도 아직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이렇게 1번 가백에서 2번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등기 안 되면 소유권이 없어. 근데 이와 같이 등기부에 올리는 걸 등기라고 하고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므로 당사자 갑과 을은 등기부에 올려주시오라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공동으로. 그럼 아까 형수상정 있었지? 그런 것들은 그냥 단독 신청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형수상정은.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문 들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을 해. 따라서 그런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안 생겨. 근데 매매나 따라서 취했다. 취소 해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등기 청구권은 결론이 등기 청구권은 자 따라서 합니다. 공동으로 신청으로 가자. 이게 등기 청구권이야. 공동으로 신청으로 가자. 근데 이 청구는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다 같이 물청.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다 같이 물권자의 청구권. 물권 없는 자의 청구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야. 등기 청구권이. 다시 해. 등기 청구권은 단독 신청 시에 문제가 생겨. 공동 신청 시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으로 가서 등기소에 가서 야 등기부에 올려달라 그러면 등기관이 못해. 그래야 돼. 접수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 신청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은 같아. 전혀 달라. 그러니까 개념으로 아 다르구나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관아 기재해달라 이게 청구하는 게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럼 등기 신청권 행사하면 등기관이 저 쓰레기에다 버려야 돼. 잘 소중하게 접수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공권. 그럼 등기 청구권은 등기소 직원에 대한 권리다. 개인에 대한 권리다. 우리 사건 배우잖아. 사건. 그래서 등기소 가자.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 근데 등기소 가자에서 이 등기 청구권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뭐라고? 물권적.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그럼 여기서 가불가대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해야 내 것 되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 하도록 이전 등기 해달라고 신청으로 가자 하는 청구니까 이 의뢰 이름으로 등기하기 전에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권리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얻는 가백에 등기소에 가자고 청구하는 것이야. 이게 이 등기 청구는
물권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그러므로 이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야.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리는 것처럼 이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에 걸린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해하셨나? 따라서 매수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보이잖아 눈에. 왜? 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채무만 생기는 거고 등기했을 때 소유자 되니까 등기했을 때 물권자가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 있는 자야 물권 없는 자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니까 채청이라고 그래. 이해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채청이 3개만 외워. 한 장 넘겨보셔. 40페이지에 등기 청구권에서 채청이 1번, 9번, 10번 3개만 외우라고. 1번, 9번, 10번.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자 외워봐요. 법률행위자, 시효 완성자, 종전 소유자. 그럼 여기 봐라. 지금 봐라. 종전 소유자는 그 전에 소유자였고 지금은 소유권 없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읽어보면 어디 봐.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 없는 자지. 그러니까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 청구하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없는 자니까 물청이 될 수 없지. 그거 채청이야. 그러니까 3개만 외워. 다시 한다. 법률행위자, 시효 완성자. 그 2개만 외워도 돼. 그리고 거기에 종전 소유자 나오잖아.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 저당권 배울 때 우리 갑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대.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 이걸 팔았대. 병에게 팔았어.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은 을구는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에게서 병에게 이전되었고 을구는 그대로 따라오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종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가 돈을 갚아야 돼. 그럼 종전 소유자가 돈을 갚았다면 현재 병 명의로 병이 소유권인 땅의 을구의 저당권이 따라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도 돈 갚고 야 저당권자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로 가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종전 소유자도 있겠지. 아니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종전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경우라면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권 없잖아.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 물권 없는 자. 그럼 물권 없는 자가 등기 청구하면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렇게 알아버려. 그냥 물권 없으면 채청, 물권 있으면 물청. 됐나? 자 여기 봐. 그래서 법률행위자의 등청과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했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을 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공동으로 신청으로 가자 하는 게 등청이야. 그럼 시효 완성자는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있는 자야 없는 자요? 없는 자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야 채권자. 그래서 이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걸려.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과 운명을 같이 소멸시에 걸리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권리 행사하고 있는 곳으로 봐서 소멸시에 안 걸린다 하시면 돼. 등청이 채권적 청구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돼 멈춰선다.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행위자의 등청은 이제 법률행위자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그럼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죠. 38페이지. 38페이지에 187조가 나오는데 등기를 요한 밑으로 내려와. 등기를 요하는 요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까 형수상경이야. 형수상경 나왔나? 그 판결이 무슨 판결이야? 그 판결에다 동그라미 펴고 형성판결 한번 써봐. 조문에 187조에 상속에다가 상, 공용징수에다 공자 해야 돼, 수자 해야 돼? 수. 판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봐요. 눈이 다른 사람은 여기 보고 있는데 왜 너만 여기 보고 있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서 잘해. 너만 왜 좋냐 그랬을 때 얘 내가 명라인 쳐다보고 그런 얘기해도 좋은 사람은 뒤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직접 보고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달롱달롱 다 해놨어. 내가 설령 막말하더라도 울지 말아라라고 5년 동안 해놓은 사람들이 여기는.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 이 자리는 3년 한 사람들 애우하는 차원에서 비워두는 자리야.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뭐라고 하더라도 주자식이 막말하네. 그만한 사연이 있으니까 너한테만 안 오면 된다 하고 그냥 가. 나하고 둘 다 사연이 있어. 이렇게. 알지? 그래.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사람 다 사연이 있어. 내가 밥을 사줘도 10번도 더 사주고 다 했다고. 한번 읽어본다. 187조. 등기를 요하는 요하지 아니하는. 자, 한번 읽어본다. 상속 시작.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나오지? 여기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다 밑줄 그시고 그냥 취소 해제만 쓰는 거예요. 취소 해제. 기타 법률의 규정에다가 취소 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말이야. 이 앞에서 배웠던 게 등기 분류가 여기서 아까 여기 형수상경 있었지? 그거 취소 해제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취소 해제까지 싹으로 그냥 뭉쳐서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한번 형수상경. 취했다.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지금 이 X토지 소유권이 가백에서 1번, 2번 순위번호 등기 원인은 등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법률 효과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법률 효과를 기재한다고 여기다가. 그 다음 접수 날짜는 2022년 11월 11일 쓰고, 그리고 원인을 써, 매매를 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권리자 쓴다고. 소유권 이전되었으니까는 소유자, 을 이렇게 쓰고, 주민등록, 주소 이렇게 쓴다고, 등기부에.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이제 을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매매가 유효해야 되는데, 매매가 만약에 무효이면 소유권의 변동이 안 생기지. 이해 갔나? 근데 이 매매가 갑과 을이 매매할 때 갑이 자요예요. 제착사강.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를 했대. 그러면 또 눈이 풀렸어? 새벽부터 의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부터 운동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 와서 졸 바에는 무조건 새벽에 나오냐고. 그냥 9시 반에 나와서, 제때 나와서 강의할 때 눈 초롱초롱 해야지. 6시에 나와 있어? 깜짝깜짝 놀래게. 하지 마. 갑이 을과 매매할 때 다 같이 제한 능력, 제착 4강에 의해서 매매를 했다면 갑은 몇 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 벗어난 날로부터 몇 년. 따라서 후상. 벗어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취소할 수 있고, 벗어나지 않았다면 10년 동안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척 기간. 그래서 갑은 요 을과 매매 계약을 10년 동안 취소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취소하면 때부터 무효요. 소급해서 무효요. 취소하면 소 있잖아. 소급해서 무효. 너무 얼지 말고 다시 취소. 소급적 무효. 그러면 계약 한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무효 등기가 돼버려. 오케이? 그러면 갑이 이렇게, 자 여기서 봐. 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고 등기했을 때잖아. 등기했어 지금. 그럼 등기 날짜가 접수 날짜에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취소하면 다시 갑에게 등기해와야 소유권이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그 얘기야 지금. 당연히 복귀하는 거. 다시 한번 무효 취소 해제. 등기해야 돌아와 있어. 당연히 복귀해 있어. 그러면 지금 갑이 이렇게 취소하는 순간 소유권은 갑에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 명의인이 을이지. 이런 경우를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의 불일치다 그래. 다시 한번 실체 관계와 등기 명의인의 불일치. 그럼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여기다가 취소하는 순간 등기 없어도 갑의 것인데 갑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려거든. 그거 한번 밑에 가본다. 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읽어본다. 187조 시작.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이때 이 처분이 동그라미 처분이 이전 등기야. 이전 등기.
이 처분이 써봐. 제3자에게 이전 등기 이렇게 써보라고. 이때 처분이 매매여 제3자에게 이전 등기야. 187조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갑이 등기 안 해도 갑에게 돌아왔지만 3번 병에게 소유권 이전 그리고 2023년 11월 2일 매매 소유자 병 이렇게 등기 처분하려거든. 다시 갑의 이름으로 등기해와라 그 말이야. 이렇게 하려거든. 만약에 왜 그러냐 한번 눈으로 봐라. 여러분들 눈이 두 눈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이 이렇게 취소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왔는데 갑이 병에게 이렇게 팔아먹으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니까 을에게 판 셈이 돼버리잖아 지금. 알아들었냐? 그래서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 2번 말소 그리고 판결을 얻어서 쫙 이렇게 그어야 돼. 이렇게 을이 말 안 들으면.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인게 이렇게 말소로 가자. 등기 청구권이 생겨. 갑이 을에게 여기서 갑이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3번 2번 말소로 가자. 이렇게 등기 청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지거든 등기관이. 그럼 그때 갑이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 등기 하러 가자 하는 자격은 물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그래서 이것은 물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비로소 4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4번 이렇게. 이해 갔나? 따라서 취소한 자나 해제한 자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두 개만 외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됐지 뭔 개념인지 한 장 넘겨보셔. 40페이지에 12번에 40페이지에 취소 동그라미 쳐봐. 12번에 취소.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뭐 합의 해제 나오나? 그 해지, 해제 막 이런 거 다 나와. 따라서 이제 등청은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물어봤을 때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 채권적 청구권은 외워봐요. 법률행위자. 시환이 두 개 외우고 물권적 청구권은 자 외워요. 무효취소. 해제한 자의 많이 외울 것도 없어. 무효취소 해제한 자의 등청은 무효행위를 한 자, 취소한 자, 해제한 자의 등청만 외우라니까 이렇게. 이것은 물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무효행위자, 취소한 자, 해제한 자. 여러분들 머리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것만 외워. 막 외우지. 그럼 그게 다 보이게 있거든 그게. 오지선다니까 그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오늘 또 무효취소 해제 또 나오네. 이놈 지겹게 나와. 그냥 여러분들은 무효취소 해제만 나오면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청. 어디? 무효취소 해제로 달라지면 여기 한번 보자. 이제 을이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사서 지금 을이 이렇게 등기했대. 갑의 땅을 을이 사서 등기했대. 그리고 이렇게 건물 지었대. 이렇게 건물.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지. 그래서 나중에 갑이 요 매매를 취소해버린 거야. 취소.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가버렸잖아. 그러면 이 을은 관법지 주장할 수? 하면 안 돼. 너는 애초부터 취소하면 소유권 뺏길 놈인데 거기다가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은 셈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효취소 해제만 나오면 쫙 연결되는 거 같이 공부해야 돼. 무효취소 해제. 등기 없이도. 물청.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 을이 땅 사서 지가 건물 지었어. 그러면 취소 해제하기 전에는 지 땅에다 건물 지은 거예요. 취소 해제하기 전에는.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였지. 그래서 나중에 이걸 취소했더니 갑으로 달라져서 위아래가 달라졌지. 이 사람에게 관법지 인정하면 취소한 사람만 손해 아니야. 그러면 젠장 이 사람 취소했는데 제한능력자 보호해주지도 못하잖아 지금. 취소했더니 이놈이 관법지 갖고 있고 네 땅 쓰도 못해 지금. 그럼 취소 못하잖아. 그래서 자 이거요. 무효취소 해제 시 동시행 항변권은 있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고. 관법지는 없고 유치권은 이제 비용 투입한 사람은 유치권자야 이제.
이렇게 그냥 막 하나로 그냥 엮어줘야 줄줄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게 여름에 감자 뿌리 뽑아보면 한 개만 나와야 돼. 줄줄이 다 털고 나와야 돼. 그래서 줄줄이 다 털고 나오도록 비 올 때 뽑잖아, 그거. 땅 가물었을 때 뽑으러 가냐? 하지 감자? 멍청하게? 그거 뽑으러 다니고 여름에 방학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뭘 얘기했냐면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무효 취소 해지한 자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것만 해요. 물청이다. 법률 행위자와 시화한이는 물청이다 채청이다. 그렇게만 외우고 쉬웠다 합시다.